네이버 쇼핑 많이 이용하시죠?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네이버가 이제 본인의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본인의 쇼핑몰에 입점한, 즉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회사들 상단에 노출되고, 뭐 지마켓이나 그 외 경쟁사에 입점한 업체들을 이제 좀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것이 이제 공정위에 발각이 된 것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네이버의 이런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서 무려 과징금 266억을 네이버에 부과했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에 반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선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기업의 알고리즘이 기업의 완전한 사유재산인지, 아니면 이 알고리즘에도 어느 정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 알고리즘이 과연 기업의 완전한 사용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 네이버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줍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논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이버 너네 반칙했어. 너네는 심판 역할에 불과한데 왜 니네가 직접 선수를 뛰려고 해? 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판결에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의 논리를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그 결과로 뜬 화면이 판매량이나 관련도나 인기도 같은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즉, 소비자는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물건을 사려고 검색해서 뜬 이 쇼핑 화면, 억지 리스트가 매우 공정하게 작성된 것, 매우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을 상위에 올려두려고 조정을 한 것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은 원래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이 검색 시장에서 1등이라는 이 지위를 지렛대 삼아서 쇼핑 시장에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위협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만약에 네이버가 아니라 그냥 동네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동네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다른 동네나 인근에 다른 식당 2호점을 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위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등법원은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느냐?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쇼핑 시장에까지 진출하려는 것은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렇지만 근데 이 쇼핑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검색 시장에서 1등이라는 지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 이 외부적 요인을 이용해서 쇼핑 시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공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쇼핑 플랫폼이 나와도 네이버의 검색에서 상대에 노출되지 않으면 결국 퇴출되고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이 시장에는 네이버만 남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의 독점이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영향력, 이 업체의 어떤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네이버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정성, 공공성, 그런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쇼핑을 하든 검색을 하든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의 알고리즘이나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을 역할은 단순히 사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이버 자체에도 어떤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보아서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것은 공정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면서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손을 들어줍니다. 당연히 네이버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에서는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반칙을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대법원은 이러한 본인들의 생각을 굉장히 길고 어렵게 기재를 해놓는데요. 그 내용을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생각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해요. 첫 번째, 대법원이 하는 이야기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막 엄청 스마트 스토어 입점한 업체들만 밀어주고 경쟁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모두가 하는 일, 본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일, 그 정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게 가장 잘 보이는 진열대 자리에는 다른 회사 상품이 아니고 내 회사 PB 상품을 놔두는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 라는 논리예요.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냐면 네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것 자체가 그런 행위의 존재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가 곧바로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공정화적인 증거는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한 결과인지 아니면 진짜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또는 배송회사의 경쟁력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조건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법원은 알고리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이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은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다. 기계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은 회사의 사유재산이고 회사의 기술적 자산이지 이것을 공공재로 보아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완전히 공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다른 견해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할 때 쇼핑 결과로 뜬 그 화면이 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즉, 판매량, 관련도 이런 객관적인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비자들은 요새 똑똑해서 단순히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단에 뜬다고 물건을 구매하진 않아. 소비자들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가격, 배송,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만으로 소비자들이 그 상단에 뜬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 힘들어. 즉, 소비자들이 막 엄청나게 기만당했거나 엄청나게 속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기업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없이는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이 소비자들이 제공한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완전히 기업의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기업이 본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기술적 자산으로서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공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결론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과정이 위법하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요. 대법원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사유재산이다. 기업의 기술적 자산이다. 라고 보아서 그 과정이 뭐 조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된 판결이었지만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례를 법률 용어 없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